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제12회 실기필답형 관연도 실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문제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1000ppm의 K2Cl2O7 여기서 K2Cl2O7이라는 것은 중크롬산 칼륨 또는 다이크롬산 칼륨이라고 하죠.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40ppm의 수용액 100ml를 제조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표준 용액의 양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팁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팁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희석 배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풀이 계산식은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는데, 자, 먼저 우리가 팁에 보시면 희석 배수치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에 보면 희석 배수치는 희석 전의 농도 나누기 희석 후의 농도예요. 여기서 희석 전의 농도라는 것은 표준 용액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희석 후의 농도라는 것은 미지시료의 농도를 뜻해요. 따라서 표준 용액이 지금 얼마죠? 1000ppm이에요. 이 표준 용액을 미지시료 40ppm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0ppm 나누기 40ppm을 하게 되면 희석 배수치가 25배가 나와요. 그러면 표준 용액 1000ppm을 40ppm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분치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따라서 분치는 우리가 용액을 얼마에 만들죠? 100ml에 만드니까 조제 용량 100ml 나누기 희석 배수치. 희석 배수치가 25예요. 그러면 4ml를 취하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1000ppm의 표준 용액을 40ppm의 수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ml를 취해서 넣고 정류수로 표선을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를 풀 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0ppm의 표준 용액을 이용을 해서 40ppm의 40ppm의 수용액 100ml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1000ppm이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죠. 따라서 1000ppm 곱하기 xml는 40ppm 곱하기 100ml를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 4ml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풀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팁에 있는 풀이를 이용하셔도 되고 둘 다 동일하게 정답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약을 조제를 하느냐 하면 자, 표준 용액 1000ppm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용액은 미지시료는 100ml에 만들려고 해요. 따라서 표준 용액 얼마를 취해 넣죠? 4ml. 자, 그리고 여기에 정류수를 주입을 해서 표선까지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약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면 물 100g 속의 분자량이 100g, 1몰. 다시 말해서 1몰의 분자량이 100g이에요. 1몰이라는 게 분자량이잖아요. 그래서 1몰이 100g이라고 주어진 거죠. 자, 용질 10g이 들어있는 모랄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랄 농도라는 것은 용질의 몰수 나누기 용매의 질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물 100g이라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용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용매 100g은 0.1kg이 되죠. 왜 그러냐면 모랄 농도라는 것은 몰 퍼 킬로그램의 단위를 가지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몰 농도를 이제 용질의 몰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용질의 몰수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분자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용질의 질량이 얼마냐면 10g, 분자량이 얼마예요? 분자량은 1몰에 해당하는 100g이 되니까 분자량은 100g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용질의 몰수는 질량 10g 나누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100g이에요. 그러면 0.1몰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따라서 용질의 몰수 0.1몰 나누기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은 용매의 질량은 물 100g이 되니까 물 100g은 0.1kg이잖아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1.0 몰 퍼 킬로그램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모랄 농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으면 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팁에 보시면 모랄 농도를 나타냈을 때 몰 퍼 K라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서 몰이라는 게 뭐냐면 용질의 몰수입니다. 자, 그리고 킬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용매의 질량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랄 농도의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단위는 우리가 모랄 농도를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 소문자 M으로 표기합니다. 만약에 대문자 M으로 표기하게 되면 몰 농도, 소문자 M으로 표기하게 되면 모랄 농도. 따라서 소문자 M으로 표기하는 모랄 농도의 단위는 몰 퍼 킬로그램, 대문자 M으로 나타내는 몰 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 대문자 N으로 나타내는 노르말 농도의 단위는 EQ 퍼 리터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 2번은 모랄 농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면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760mHg를 표준 상태라고 합니다. 표준 상태에서 CS2라는 것은 이황화탄소, 황이 두 개라고 그래서 이황화탄소라고 합니다. 이황화탄소 1몰을 완전연소할 때 발생되는 유독성 가스의 명칭과 완전연소 시 발생하는 생성물의 부피의 합을 계산하시오. 자, 1번 유독성 가스, 2번에 생성물의 부피의 합을 나타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황화탄소라는 CS2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S2를 여러분들 연소를 시킨다고 하면, 완전 연소를 시킨다고 하면 산소하고 결합을 시킨다는 소리거든요. 따라서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그럼 C가 O하고 만나면 CO2, S가 O하고 만나면 SO2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자, 따라서 탄소가 한 개니까 CO2도 한 개, S가 두 개예요. 그럼 여기도 몇 개가 돼야 되죠? 두 개. 그러면 산소 계산하면, 자, 여기 두 개짜리가 한 개니까 두 개, 두 개짜리가 두 개니까 네 개, 합이 몇 개죠? 6개. 자, O2니까 2분의 6은 3. 따라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유독가스. 지금 먼저 여러분들 발생되는 유독가스라고 했어요. 그럼 발생되는 가스가 두 개죠. 뭐가 있어요? CO2라는 이산화탄소와 CS2라는 이황화탄소가 있어요. 그런데 CO2라는 것은 무핵가스입니다. 독성을 가지지 않는 가스예요. 반면에 독성을 가지는 가스가 뭐죠? SO2라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독가스라는 것은 SO2가 되니까 이황화탄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발생하는 생성물의 부피의 합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성물이라는 것은 CO2와 SO2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생성물의 부피를 계산했을 때 CO2는 몇 개가 나오죠? CO2는 한 개니까 1몰이죠.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기체는 아보가드로 수에서 부피가 22.4리터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1몰이니까 1 곱하기 22.4리터. 다시 말해서 CO2에 해당하는 부피는 22.4리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또 뭐가 나오죠? SO2. SO2는 몇 몰? 2몰. 따라서 SO2는 2몰이 나오므로 부피는 2 곱하기 22.4리터. 다시 말해서 44.8리터의 SO2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CO2의 부피가, 발생되는 CO2의 부피가 22.4리터. 그리고 SO2의 부피가 44.8리터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67.2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유독성 가스는 SO2, CO2는 독성이 없는 가스이기 때문에 SO2만 유독성 가스가 되는 거죠. 생성물의 부피의 합은 CO2가 22.4리터, SO2는 2몰이니까 44.8리터, 두 개를 더해서 67.2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다음의 값들의 총합을 계산하시오. 물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몰수. 그리고 2번 대기 중에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이 질소가 79%, 산소가 21%인 경우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 그리고 3번 수소 분자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분자수.
그리고 4번 벤젠의 분자량. 자, 그러면 풀이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물 분자를 나타내 보면 우리가 H2O, 자, 지금 1번에서는 물이 H2O잖아요. 자, H2O 1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질량으로 나타내게 되면 질량이 분자량이거든요. 그러면 18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의 최적은 22.4리터. 자, 그때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수에서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 물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몰수는, 자,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몰수는 몇 몰이죠? 1몰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물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1몰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자, 그리고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인데 질소가 79%, 산소가 21%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질소라는 것은 N2를 뜻합니다. 그리고 산소라는 것은 O2를 뜻하죠. 자, 질소의 N2가 14짜리가 2개, 그럼 얼마예요? 28. O2 16짜리가 2개, 그럼 얼마죠? 32. 그러면 28짜리가 몇 퍼센트? 79%. 그래서 28 곱하기 0.79. 그리고 32짜리가 몇 퍼센트? 21%. 그래서 32 곱하기 0.21. 따라서 계산하시면 28.84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수소 분자 1몰을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산소의 분자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몰을 완전 연소시켜.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을 보겠습니다. 자, 수소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켰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H2O. H 2개, 여기 H 2개. 그럼 반대로 산소 1개, 여기는 2개짜리니까 1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이나 0.5를 쓰시면 돼요. 따라서 수소 1몰에 해당하는 산소는 몇 몰이 되는, 산소의 분자수는 몇 개죠? O2가 분자니까 0.5개가 되는 거죠. 0.5개. 자, 그리고 벤젠의 분자량. 벤젠은 탄소가 6개고 H가 6개예요. 그래서 탄소 12짜리가 6개, 수소 1짜리가 6개, 78입니다. 그러면 이 4개를 다 더해요. 자, 1몰 1 플러스 평균 분자량 28.84 플러스 산소의 분자수 0.5몰, 0.5개. 자, 그리고 벤젠의 분자량 78. 따라서 다 더하면 숫자는 108.3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4가지를 다 정확하게 맞춰서 총합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지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면 용액의 확광도가 용액층의 두께에 비례하는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 A는 E-log %T는 입실론 BC에서 입실론의 단위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입실론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몰 확광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 농도, 다시 말해서 몰 퍼 리터의 단위를 쓰느냐 아니면은 몰 농도의 단위를 대문자 M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나타냈을 때 확광도 A를 표현을 했을 때 확광도 A라는 것은 입실론 곱하기 자, B라는 값이 시료셀의 두께나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센티미터예요. 자, 그리고 C라는 농도가 예를 들어서 대문자 M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입실론이라는 값은 몰 확광계수는 어떻게 해야 되죠? A라는 값에서 B 곱하기 C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단위만 표시를 하게 되면 센티미터와 몰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순서를 바꿔볼까요? 우리가 보통 쓰는 순서로. 그럼 몰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 마이너스 센티미터 마이너스 1 이렇게 표기하죠. 반면에 확광도 A는 입실론 곱하기 B는 센티미터 그리고 C라는 농도가 몰 퍼 리터라고 나타내면 자, 입실론은 A 나누기 B 곱하기 C. 그럼 여기에서 단위만 여러분들이 나타낸다고 하면 몰 퍼 리터가 되니까 몰 퍼 리터 또 뭐가 되는 거죠? 센티미터.
그래서 리터 몰 마이너스 센티미터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이건 리터입니다. 리터.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몰 농도의 단위가 대문자 m이나 그리고 단위 몰퍼 리터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몰 농도의 단위가 대문자 m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단위를 표시해야 되고, 그리고 농도가 몰퍼 리터라는 단위를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단위로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은 몰 농도를 구하는 공식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겠죠. 몰 농도를 구하는 공식, 몰 농도가 아니고 흑광도 A 구하는 공식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보기에서 비극성 물질을 고르고 분자 구조식을 그리시오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극성 물질과 극성 물질이 있는데, 비극성 물질이라는 것은 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에요. 반면에 극성 물질이라는 것은 비대칭 구조를 가지면서 어떻게 물에 녹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HCl 강산이죠. 강산은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극성 물질이에요. H2O 물에 녹는 물질이 극성이니까 물은 당연히 물에 녹죠. H2O 극성이에요. 자, 그리고 CH3F 극성입니다. 물에 상당히 잘 녹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세 가지는 극성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한 개가 비극성. 그래서 BF3가 비극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B라는 것은 붕소죠, 붕소. 5번이에요. 그래서 1s2, 2s2, EP1의 전자 배열을 가지죠. 반면에 F는 9번이죠. 1s2, 2s2, EP5를 가지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B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지게 되죠. 반면에 F는 이렇게. 이렇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대칭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비극성 물질은 BF3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분자 구조식과 비극성 물질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처럼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제1류 위험물에 산화성 고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조연성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되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조연성 가스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조연성 가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제1류 위험물, 다시 말해서 산화성 고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를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하면 산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연성 물질은, 발생되는 조연성 물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산소, O2가 된다는 겁니다. 자, 팁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1류 화합물은, 제1류 위험물이죠. 강산화성 물질이에요. 자, 강산화성 물질로 상온에서 고체입니다. 상온이라는 것은 1에서 35도씨 사이를 말합니다. 마찰 충격으로 많은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찰 충격이 생기면 많은 산소량을 방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류 위험물은 불연성 고체로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산화제이고, 산소를 방출시켜서 가연성 물질의 연소를 돕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제1류 위험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류 위험물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연성 물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산소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따라서 O2라는 산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8번은 자연랜의 이성질체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연랜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연랜의 분자식은 탄소가 8개, H가 10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우리가 실험식 같은 경우에서는 2의 배수가 되니까 2로 정리를 하면 탄소가 8개니까 2로 정리하면 4개, H가 10개니까 2로 정리하면 5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시성식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가 6개, H가 4개, 여기에서 작용기가 CH3거든요. CH3가 몇 개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2개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용기에 의해서 시성식이라는 작용기에 의해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이성질체를 만들어내거든요. 따라서 지금 먼저 여러분들 자, 여기서 벤젠골입니다. 여기에서 CH3 이 CH3라는 작용기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개가 이렇게 붙을 수도 있죠. 또 여기서 CH가 붙을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CH가 붙을 수 있어요. 반대로 돌아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랜의 이성질체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개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자연랜의 이성질체는 오르토를 오소라고 그러죠. 메타, 파라. 그래서 오르토, 오소, 메타, 파라. 이 세 가지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질체의 종류를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질체를 그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성질체 종류를 쓰라고 하면 지금 문제처럼 적어 주시면 되고, 반면에 이성질체를 그림으로 그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 명칭을 적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명칭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성질체를 그렸을 때는 시성식을 이용하는데 작용기를 여러분들이 붙여줘서 이제 이성질체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사도시 물의 밀도를 단위를 표현해서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시 물의 밀도는 1.0g/cm의 삼성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도시의 물의 밀도는 정답에 있는 것처럼 1.0g/cm의 삼성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kg/L와 톤/m의 삼성이 동일한 단위거든요. 그래서 1.0g/cm의 삼성, 1.0kg/L, 1.0 톤/m의 삼성도 전부 다 같은 단위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4도시 물의 밀도를 한 개를 쓰라고 하면 1.0g/cm의 삼성을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여러 개의 단위를 쓰시오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g/cm의 삼성은 kg/L와 톤/m의 삼성이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처럼 하나만 적을 때는 1.0g/cm의 삼성은 적도록 하십시오.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적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밀도보다 단위가 큰 단위, 그래서 비중량이라고 하는데 비중량은 단위가 kg/m의 삼성이에요. 따라서 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0의 삼성 차이가 나거든요. 자, 우리가 값을 표현을 했을 때 1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10의 삼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1g/cm의 삼성은 kg/m의 삼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1000kg/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량과 밀도 둘 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 끝부분에 스톱 꼭지가 달려있는 기구로서 적정해서 액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실험 기구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표기되고 있는 화살표로 제가 나타내는 이 명칭을 찾는 거죠. 자, 여기는 여러분 눈금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죠? 뷰렛이죠. 뷰렛. 그래서 적정에서 사용되는 액체를 측정하는 부피. 그리고 스톱 꼭지. 우리가 밸브라고 그러죠. 밸브를 이용해서 적화를 시키고 중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뷰렛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실험기구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피펫의 종류가 두 개 있죠. 피펫이라는 게 있고 홀피펫이라는 게 있는데 액체의 정확한 일정 부피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실험기구. 그래서 보통 눈금이 새겨져 있으면 부피 피펫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번에서는 액체의 정확한 일정 부피를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실험기구다 그러면 부피 피펫이나 홀 피펫에 관계없이 그냥 피펫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반면 홀 피펫은 선단이 가늘고 중앙부가 부풀어 오른 유리재 또는 플라스틱의 최적계를 말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펫으로 액체를 표준선까지 끌어올려 액체의 일정 부피를 재는 기구이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중간에 볼록하게 나타내는 것을 홀 피펫.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총량이 적혀 있어요. 그죠? 1ml라고 하면 여기 표선까지 분치하면 1ml가 되는 거죠. 10ml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표선까지 분치하면 10ml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피펫 필러. 피펫 필러라는 것은 뭐냐면 피펫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했을 때 입으로 액체를 빨아 올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액체를 빨아 올릴 때 사용되는 보조기구를 피펫 필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메서 실린더를 보면 유리로 만든 기다란 원통형 기구로 바닥이 넓고 평평하며 5ml에서 2리터까지 용량의 종류가 다양하며 밀리리터 단위의 눈금이 새겨져 있으며 일정량의 액체를 담고 눈높이를 맞춘 후에 눈금을 읽어서 액체의 부피를 재는 기구이다. 자, 메서 실린더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눈금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메서 실린더. 자, 그리고 분별 깔때기는 여러 성분이 섞여 있는 임의의 용액 속에서 원하는 물질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기구로 성분을 포함한 섞이지 않으면서 원하는 물질을 잘 녹이는 용매를 이용해서 원하는 물질을 추출했을 때 사용되는 기구. 자, 분별 깔때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게 분별 깔때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기구 같은 경우에서는 한 문제씩 출제가 아주 자주 되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이런 내용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보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를 봤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댁에 오셔서 복원을 한 다음에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만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 한메일 넷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가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만 나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화분석 기능사 필답편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40% 전후, 많이 나와도 40%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팁이라든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를 해서 유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돼요.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는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 외에도 비슷하게 출제를 하거든요. 비슷하게 출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동일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암기를 하는 게 되는 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유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들어봤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된다고 하면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서 나는 동일한 문제가 안 나오면 못 맞춰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는 기존에 있는 문제를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유사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만 나오게 되면
나는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편안하게 문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보다 편안하게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